하루가 멀다 하고 해킹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 별로 놀랍지 않을 만큼 해킹은 우리 생활에 깊숙한 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해킹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최초의 해킹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해킹이란 단어가 생기기도 훨씬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인 1887년쯤 전자파가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굴리엘모 마르코니입니다. 그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통신 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서 무선전신 사업을 크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건 출항 중인 선박과 육지 간의 무선통신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또한 이 기술이 있어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었고, 침몰 후에도 살아남았던 700여 명의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르코니는 먼 거리에서 무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비밀 채널을 이용하여 남들은 듣지 못하도록 전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마르코니는 먼 거리에서 보안된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1903년 6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선 전신 송수신 시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무선 전신을 수신하는 곳에서 메시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앞에 원래 수신되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 마르코니를 모욕하는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마르코니는 천하의 사기꾼이다! 마르코니가 주장한 비밀 채널이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보안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마르코니의 주장이 거짓이 되어버리는데요. 어떠한 방법이든 누군가가 이 비밀 채널에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메시지를 도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죠. 범인은 금방 잡히게 됩니다. 그는 바로 39살의 영국 음악단 마술사인 네빌 마스켈린이었는데요. 그가 이런 사건을 일으킨 데에는 유선전신 회사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과거 유선전신 회사들은 값비싼 육해상 케이블망을 사들이고 연결하여 전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니의 등장이 큰 위기가 되는데요. 선이 필요 없고 간편한 무선통신 기술을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르코니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무선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마스켈린을 고용합니다. 1902년 마스켈린은 마르코니의 비밀 채널을 도청할 수 있는지 몰래 알아보게 되는데, 채널을 찾아 손쉽게 메시지를 듣는데 성공합니다. 마스켈린의 행동을 현재로 옮긴다면 이렇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듣고 싶은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스틸리언,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원하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굉장히 평범하죠? 마르코니가 일명 비밀 채널이라고 말한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주파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마르코니는 채널을 설정하는 것으로 비밀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비밀 채널의 원리를 깨뜨린 마스켈린은 이 허점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해 1903년 6월 마르코니의 시연날 사건을 터뜨린 것이었죠. 마스켈린은 이 사건을 호기롭게 자수하면서 공공을 위해 보안의 결함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안의 취약점을 사회에 알리는 화이트해커 행동과 비슷한데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해킹 사건은 최초의 화이트해커가 등장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최초의 해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